계절에는 맞지 않는데 여기 제비가 이렇게 제비 맞죠? 그죠? 전선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장에서 공부하는 건 회로예요, 회로. 그런데 이 제비가 감전되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를 회로의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왜 감전이 안 될까? 사람도 혹시 여기 이렇게 잡고 있으면 두 발 또는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면 사람도 감전되지 않을까? 감전이 안 될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피복이 잘 이렇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져도 전선이 밖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만져도 감전되진 않는다. 금속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그럼 만약에 벗겨져 있다면 피복이 찢어져 있거나 그래서 전선이 있는데 그럼 모든 새들이 모든 전선이 다 이렇게 완전히 피복으로 완벽하게 감싸져 있어서 새들은 안전한가?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전기가 흐르려면 전류죠. 정확히는 전류가 흐르려면 그 두 전류가 흐르는 두 지점 사이에 높이차가 있어야 뭔가 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사면에 뭘 두면 굴러가는데 평지에다 두면 아무것도 굴러가진 않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비가 왼쪽 발, 손이야 발이야 제비는 발이겠죠. 발과 오른쪽 발 사이에 높이차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잡아도 이렇게 사람도 감전되진 않아요. 그죠? 그럼 뭐 전선을 막 잡아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잡을 때는 대개는 이제 높은 곳에 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이렇게 잡지. 그러면 손하고 발 사이에 즉 전선하고 지면 사이에 전위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영락 없이 감전이 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신발을 아주 좋은 신발을 신어서 바닥하고 절연이 딱 되는 그런 이제 절연 신발을 신었으면 또 감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함부로 막 만질 수 없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 이유는 어쨌든 두 지점이 있어야 되고 그 지점에 전위차가 있어야 된다. 자, 직류회로는 이제 전원이 직류인 회로를 직류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직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직류 여기 사이에 전원 이렇게.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대부분은 직류가 흐를 텐데 흐르는 전류가 직류이기 때문에 직류회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원이 직류면 기본적으로 직류회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순수하게는 흐르는 전류도 직류 전류가 되면 그때는 뭐 영락 없이 직류회로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기전력과 저항의 직병렬 연결 그리고 키르요프의 법칙, RC 회로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1, 2, 3, 4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시험도 밑으로 갈수록 시험 문제에 잘 다뤄지게 돼요. RC 회로는 좀 어렵지만 그 과정이 어려운 거지. 일단 뭐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고 내 문제풀이를 하는데 쓰겠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고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비유해서 보면 매우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기전력 그랬습니다. 기전력. 영어로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그래서 어떤 책은 이걸 그냥 EMF 이렇게 씁니다. EMF 앞자만 따서. 또는 맨 앞에 있는 이 E를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입실론인가요? 이렇게 써서 그 값을 표현하는 기호로 씁니다. 기전력 값. 기전력 값. 그냥 EMF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 책도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E로 돼 있죠. 입실론. 그냥 우리가 워드로 칠 때 입실론 대문자를 칠 수가 없어요. 기호가 아니면 입실론 대문자는 그냥 알파벳 E랑 같아요. 그래서 그냥 E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전기장하고 이제 혼동이 되겠지, 그렇죠? 전기장의 기호 E하고. 그래서 이제 굳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뭐 필기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입실론 대문자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점선으로 표현된 게 실제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배터리. 오른쪽은 플러스 극, 왼쪽은 마이너스 극. 극이라고 해도 되지만 주로 이제 전기에서는 단자라는 말을 씁니다. 단자. 터미널이죠. 터미널. 오른쪽 단자, 왼쪽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우리가 배터리를 뜯어보면 이런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배터리를 뜯어보면 뭐 이상한 것만 나오죠. 물질만, 화학물질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제 전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전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왼쪽은 이제 기전력이 있어요. 기전력, 값. 그죠? A, B 있고, 오른쪽은 저항이 있죠. 그래서 이 배터리 내부에 들어있는 이런 저항을 내부 저항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부 저항. 그리고 소문자 R로 많이 표현을 해요. 소문자 R, 저항값을. 그리고 이제 배터리 밖에 연결되는 저항. 이건 그냥 저항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부하 저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부하 저항. 우리 측에도 부하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부하라는 말은 뭐 너 내 부하냐 이게 아니라 짐이라는 얘기예요. 짐. 그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죠. 공급해서 이 저항의 에너지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 장치다. 그래서 이제 부하 저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그냥 부하 전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냥 전류예요. 그냥 전류인데 굳이 또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부하 전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혹시나 이제 여러분 전공이나 아니면 책에서 많이 나올 때 이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안에 그러면 이렇게 왜 해놨는가? 실제 배터리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지. 그렇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 순수하게 에너지만 공급하는 장치를 기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만드는 기전력에 의해서 회로가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흐를 텐데 자기 자신을 지나가죠. 그 전류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물질이 가지는 저항에 의해서 여기 에너지를 얘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스스로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밥 열심히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나도 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밥 먹는데도 에너지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동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전력과 내부 저항으로 이제 이렇게 원천적으로 분리를 해놨을 뿐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장치로 이루어진, 그것도 직렬 연결 모델로 해놨죠. 직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각각의 점에 기호를 붙여놨어요. A점, B점, C, D, E, F. 그럼 점이 여러 개 있냐? 그게 아니라 자, 배터리 왼쪽 지점 A와 F는 다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냥 도체예요. 그렇죠? 도체. 그래서 A와 F는 같은 점이에요. A와 F는 같은 점인데 굳이 좀 분리를 한 거죠. 그냥 여기를 하나의 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요. 그죠? 이렇게 이건 전기적으로 동일한 위치. 그리고 BC도 마찬가지예요. BC도 그냥 한 점이에요. 한 점. 기호는 두 개 해놨지만 C를 삭제하겠습니다. F도 삭제하고 D하고 E도 같은 점이죠. 이 사이에 전선, 도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E는 삭제. 그럼 점이 세 개밖에 없는 거죠. A, B, D만 있는 거예요. A, B, D. 전기적으로 이 A, B, D 다른 전기적 특징을 갖는 다른 곳이 있는데 배터리의 역할은 이 흐르는 전하에 여기 양전하가 이제 전류의 방향대로 흐른다고 가정하면 흐르는 전하에 에너지를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A에서 B를 지나면 배터리를 지나는 거죠. 배터리를 지나면 이 전하가 에너지를 얻어요.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QV 곱하면 에너지잖아요. QV 곱하면. 그래서 전기에서는 Q를 이렇게 빼고 V로만 씁니다. 전위, 우리가 공부했던 전위죠. A에서 B로 가면 전위가 탁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 A점의 전위를 0이라고 합시다. 0. 여기를 전위를 여기 0으로 돼 있죠. 0에서 얼마큼 올라가냐? 배터리가 공급해주는 기전력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힘을 줘서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뭐 이런 의미로 기전력 그랬으니까 이게 실제 힘이냐? 힘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전압이에요. 전압. 기전력은 전압입니다. 그래서 그 전압을, 즉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전압을 입실론 기전력 값이라고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 1.5V 배터리를 쓴다. 그러면 이 기전력 값 입실론이 1.5V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러면 B에서 C를 갈 때는 도선이 이제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자유롭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BC는 한 점이라고요, 한 점. 근데 R을 지나가야 되죠. 저항을 지나가려면 힘이 들잖아,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갑니다. 그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전하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전위가 감소하는 건데, 여기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다 전류가 어디나 I가 흘러요. I. 그죠? 다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고요. 길이 갈림길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를 지나는 전류도 1A면 여기도 1A, 모든 곳에 다 1A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전압은 V는 IR이 되죠. 그래서 C에서 D로 갈 때는 전압이 IR만큼 딱 떨어져요. 이렇게 IR만큼. 그죠? 아직 I 값도 얼마인지 모르고 R 값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만큼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저항을 또 지나죠. 얘는 또 IR만큼 떨어지겠죠. 대문자 R. IR만큼 또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배터리의 왼쪽에 온 거잖아요. AF로 다시 0으로 온 거죠.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둔 거라고. 전위를 0으로. 그래서 IR만큼 떨어지게 되면 다시 0으로 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높이가 되겠죠. 요 높이. 예. 그러면 올려준 게 배터리고 두 번 떨어졌으니까 올려준 전체 입실론은 떨어진 전체 IR 더하기 IR하고 같아야겠죠. 그래서 올려준 입실론, 기전력 장치가 높여준 전위는 다른 저항이 낮춰준 저항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다 쓰일 테니까 얘랑 이렇게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I를 구하면 R 더하기 R분의 기전력값 이렇게 나오겠죠. 교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이 나오게 되고 전류도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못 보던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굵은 글씨로 전지의 기전력은 전지의 양단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전압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단자 전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자 전압. 전지의 단자 전압이죠. 물론 저항의 단자 전압이 아니라 전지의 단자 전압이니까 이게 실제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양극과 음극 여기죠. 여기 이 두 점, 즉 D점과 A점, A점과 D점 사이의 전위차예요. VA-VD, 아니 VD-VA겠다. 요 D쪽이 플러스니까 VD-VA가 바로 배터리 앞뒤잖아요. 앞뒤, 양단, 그죠? 양단의 전위차가 되는데 D하고 E랑 같고 A랑 F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랑 또 같아요? 요 저항 양단의 전위차랑 같겠죠. 그런데 여기는 전류 I가 흐르니까 그 전위차는 다름 아닌 IR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IR. 여기 양단이 여기 저항 양단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IR이라는 걸 알잖아요. IR. 그런데 IR은 앞에서 입실론으로 쓰면 입실론 마이너스 IR이죠. 입실론이 IR 더하기 IR이니까 입실론 마이너스 IR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류가 증가한다면 자, 기전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배터리 1.5V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럼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예.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럼 전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그냥 단자 전압이 뭐가 돼요? 기전력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를 흐르지 않을 때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를 재면 그게 배터리의 기전력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최대 단자 전압이죠. 그죠? 단자 전압의 최대 값이 전류가 0일 때의 기전력 값과 같아지는 겁니다. 전류가 흐를 때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를 재면 1.5V가 안 나와요. 그 스스로 전이차를 깎아먹고 있으니까, 그죠? 내부 저항에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배터리 양단의 전압은 더 낮게 나온다. 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전류를 또 곱합니다. 요 식이죠. 본래 요 식에다가 전류를 한 번 더 곱하면 전류의 제곱 되겠죠. 우변은 좌변은 한 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본래 이거 곱하기 전이 전압식이란 말이에요. 전압식. 그죠? 그럼 전압에 전류 곱했으니까 이 식은 무슨 식이 돼요? 전력식이 되겠죠. 전력. 그래서 요거는 배터리가 공급해주는 전력이에요. 배터리가 공급해주는 전력.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외부에 잘 전달되지만 일부는 자기 스스로 쓰고 있는 거지. 전력은 시간당 에너지 출력입니다. 자기가 내는 출력을 지가 조금은 쓰고 외부로 전해주는 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측면에서 이걸 해석해 본 거예요. 자, 이 정도가 이제 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은 이제 배터리 전원이 나왔다. 근데 기전력이라고 하면 꼭 그럼 배터리만 얘기하냐? 기전력은 모든 전원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에너지원, 전원의 전압.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간단해요. 전원이 있어. 그 전원의 전압을 기전력 또는 기전력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원이 낼 수 있는 전압. 예. 주로 이런 문자를 이제 책에는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져 있네요. 기전력이 12V이고 내부 저항 수문자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0.05옴인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양단의 사이에는 부하 저항이 3옴 연결되어 있다. 앞에 회로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다 이미 본문에서 다 한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전력을 한번 해석해 보는데 부하 저항에 전달되는 전력과 즉 부하 저항에 전달되는 거니까 I제곱 R 구해야겠죠. I제곱 R. 전력은 I제곱 R, I 스퀘어 R이에요. 내부 저항에 전달되는 전력 I제곱 이때는 소문자 R. 그죠? 이렇게 되겠죠. 전지가 공급하는 전력 I 입실론. 그죠? 전류 전압 곱하면 되는 거죠.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착착 구하면 돼요. 전류를 구하는 게 문제였죠. 결국 전류를 구하면 돼요. 전류는 전체 저항, 두 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저항분의 기전력 이렇게 해서 전류 구해낸 거였죠. 앞에 예제에서 방금 지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해낼 수 있어요. 딱 구해내고 보니까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은 부하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 내부에서 스스로 소모하는 전력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다 구하면 그렇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그죠? 빵점 방지. 자, 28.2절. 이번에는 저항기의 직렬, 병렬 연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직렬, 병렬은 이미 했었는데 우리 앞에서 했을 때는 바로 축전기였죠. 그죠? 커패시터 축전기의 직병렬 연결을 했는데 살짝 얘기했었어요. 저항기의 직렬 연결식하고 축전기에는 병렬 연결식의 모양이 같아요. 식의 모양이. 그죠? 그리고 저항기의 병렬은 축전기의 직렬 연결하고 공식의 모양이 같다. 자, 여기 그림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을 R1, R2를 이것은 전구로 표시하고 배터리로 표시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회로 기호 보면 되겠죠? 이렇게 회로 기호를 보겠습니다. 왼쪽은 두 개의 저항으로 되어 있어요. 저항값이 다른 R1의 저항, R2의 저항을 길이 하나죠. 갈림길 없이. 이런 연결을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근데 왜 여기 병렬로 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이죠. 직렬. 내 책만 그런가? 직렬.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배터리 여기 A점, 이게 다 A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A점. 이 점만 A점이 아니라 이게 다 A점이라고요. A점. 이건 다 C점. 그죠? 오른쪽에 있는 요건 다 C점, B점. 이거 역시 점이 3개밖에 없는 거죠. 그 점 3개가, 저 3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3개의 장치가 필요하잖아. R1, R2, 델타 V. 이렇게. 그러면 AC, 여기 A예요. 여기 AC 사이의 전위차는 배터리 양단의 전위차는 같은 거죠. AC 사이의 전위차는 배터리 양단.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예. 다시 깨끗하게 해놓고. 자, 그렇는데 배터리에서 저항들이 있어. 네, 전압을 딱 걸었더니 배터리를 연결했더니 전류 I가 흘러. 자, 오른쪽 회로 똑같아요. 배터리가 있는데, 똑같은 배터리가 있는데 뭔가를 연결했더니 전류 I가 흘러. 그럼 배터리에서 보자면 다 같은 거죠. 그죠? 1.5V 걸었는데 1A 흘렀어. 얘도 같은 건, 두 개는 배터리에서 보면 동일한 회로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저항을 하나로 쳐서, 하나로 해서 똑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한 개의 저항값, 이런 저항을 등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등가 저항. 자, 그러면 회로를 해석해 보면 이 AB 사이의 전위차, 이게 델타 V1이죠. 그리고 BC 사이의 전위차, 이게 델타 V2예요. 두 개를 더한 게 델타 V가 돼야겠죠. 그죠? AC 사이의 전위차는 AB 더하기 BC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을 쓰는 겁니다. 델타 V는 델타 V1 더하기 델타 V2가 되는데, 그거는 자, 여기에 전류는 I가 흐르죠. 직렬이니까 모두 I가 흘러요. 그래서 델타 V1은 이거를 이제 회로를 해석해 보면 이게 뭐예요? I R1이 되는 거죠. I R1. 델타 V2는 I R2 되겠죠. 자, I R2. 그런데 오른쪽 회로에서는 델타 V는 뭐가 돼요? AC 사이의 전위차는 IR이죠. IR. IREQ. IREQ.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 두 개를 더한 게 얘랑 같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더한 게. 그럼 요거 더한 얘하고 얘는 같은 거죠. 값이. 그러면 좌변, 우변, 양변에 전류 I가 들었으니까 I를 약분해주면 REQ는 R1 더하기 R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개 그냥 더해주면 돼요. 직렬 연결은 더해주면 한 개. 또 전원에서 보면 어떤 거나 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도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계속 더해서 전체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다. 물론 요거는 배터리에서 본 거 또는 R1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저항 양단의 저항이 되는 겁니다. 등가 저항이 이렇다. 자, 다음으로는 병렬 연결을 보는데요. 병렬 연결, 요 식이죠.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A에서 보면 자, 이게 다 A라고 할 수 있죠. 이 점이 다 A점이에요. 그죠? 예. A점. 여기는 다 B점이에요. 두 개의 점밖에 없죠. 전기적으로. 두 개의 점을 R1, R2, 델타 V가 따로. 그죠? 예. 길이 3개죠. 두 점을 연결하는 길이 3개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배터리에서 보자면 배터리의 양단을 연결하는 건 두 개의 저항이 있는 거죠. 전체로 보자면 두 점을 3개의 장치가 연결하고 있는 거고, 배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양단을 두 개의 저항이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갈림길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A로 전류 I가 들어왔는데 위로 가는 건 I1, 아래로 가는 건 I2, 이렇게 전류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는 I1 더하기 I2 이렇게. 아주 간단하네요. 그죠? 예. 그런데 전위차가 이 AC, AB 사이의 전위차는 이 저항, 여기서는 첫 번째 저항은 I1, R1이죠. 델타 V가. I1, R1. 여기 델타 V는 I2, R2. 여기 델타 V는 그냥 델타 V라고 주어져 있어요. 아예. 이게 다 같은 거겠죠. 전위차가. 그죠? 그래서 하나의 저항으로 바꿔놨어요. 똑같은 전위차를 줬는데 같은 전류가 흐르는 하나의 저항. 이걸 REQ예요. REQ. 자, 그러면 이때의 I는 얼마가 돼요? REQ분의 델타 V죠. 여기다 써놓는 겁니다. REQ분의 여기 I는
R2분의 델타 V 이렇게 쓰고 I1은 왼쪽 회로에 있죠. I1은 R1분의 델타 V죠. I는 R분의 V니까 R1분의 V1이 그냥 델타 V예요. 그죠? 델타 V. V2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여기 I2는 R2분의 델타 V. 그래서 양변에서 델타 V를 다 약분해 버리면 요식이 되겠죠. 요식. R2분의 1은 R1분의 1, R2분의 1. 그래서 역수는 역수 더하기 역수. 이렇게 거꾸로.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쭉 내려가면 여기 이게 전체 I는 I1 더하기 I2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축전기는 CEQ는 병렬일 때 C1 더하기 C2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직렬일 때가 오히려 이제 CEQ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 뭐 이렇게 나갔던 거죠. 공식을 반대로 생각하면 근데 이걸 둘 다 거꾸로 외우면 안 되겠지 그때는. 그치? 근데 저항의 직병렬 연결은 잘 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축전기도 다음 기말고사 시험 봄이니까 둘 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등가 저항 구하기 아주 간단해요. 역시 이제 우리 축전기 해석했던 것처럼 직병렬 연결을 혼합해서 나오게 되는데 항상 두 지점이 주어집니다. A하고 C. 그러면 이 가지, 이게 원가지, 중심가지죠. 중심가지에서 가장 먼 작은 가지. 6음하고 3음으로 갈라졌네요. 그죠? 그럼 요거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6, 3 하면 자, 이렇게 앞에서도 우리 했는데요. R2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죠. 이거 통분해서 이렇게 하면 R2는 결국 뭐가 돼요? R2는 합분의 곱 나옵니다. 합분의 곱. 여기 기호로 이렇게 쓰면 돼. 더하기 분의 곱하기. 이렇게 쓰면 돼요. 이 곱하기 분의 더하기로 거꾸로 외우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더하면 6, 3 더하면 9죠. 곱하면 6, 3, 18. 2가 나오겠네요. 2. 많이 나와요. 6, 3, 2. 6, 3, 2. 얘보다 더한 각각보다 더 작아지게 되겠지. 6, 3, 2 이렇게 6, 3, 2. 6, 2, 3 이렇게 안 나오고 6, 3,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2옴이 되겠죠. 2옴. 그 왼쪽에 있는 얘는 이제 8, 4, 2가 된 거죠. 8, 4, 2. 한 번에 하면 돼요. 8, 4, 2 이렇게 다 직렬이잖아. 8, 4, 2 다 더하면 뭐겠어? 14죠. 14. 근데 B라고 이렇게 또 따로 해놓은 건 이 두 개를 연결한 거 오른쪽에, 나머지 두 개는 왼쪽에 두려고 한 겁니다. 8, 4 더해서 12, 2, 전체 14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몇 년 했으면 도대체 이거 뭘로 풀어야 돼?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공부 이거밖에 안 해. 전기 공부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풀 수 있는 거리가 이거 한 가지, 한두 가지. 그렇죠? 저항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거꾸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건 쉬워요. 쉬운데 여기 이제 B번 보면 만일 A와 C 사이에 전위차를 42V로 유지한다면 이 얘기는 42V의 전원을 연결했다고 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A와 C 사이에 42V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양단의 전위차가 42V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42V 연결한 거겠죠? 똑같은 회로는 전원에서 보면 똑같은 거라고. 여기도 42V가 이렇게 연결된 거겠지. 42V. 자, 그럼 전류 얼마 흐르겠어요?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14분의 42니까 친절하게 딱 3A 흐릅니다. 그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럼 여기도 3A 흐르겠지. 길이 하나니까. 이거 한 길이잖아요. 그죠? 여기 한 길인데 그러니까 누구 자꾸 이름 부르는 것 같다. 여기 갈라지죠? 갈라집니다. I1 더하기 I2는 3이라는 건 알아요. I1 더하기 I2가 I가 이렇게 3이라는 건 아는데 자, 그런데 이게 병렬 연결이죠. 그러니까 여기 I1 곱하기 6 이쪽이 전압 6I1이죠. 6I1하고 아래 전위차, 아래 전압
여기는 3i2가 되겠죠. 3i2, IR, 그죠? 3i2. 이 같아요. 병렬 연결하면 두 점 사이의 전위차가 위를 통한 전위차나 아래를 통한 전위차나 같을 거 아니에요. BC니까. 그죠? 그래서 I1, I2가 I1이 I2의 2배네요. 그죠? 거꾸로 했다. 거꾸로. I2가 I1의 2배. 그죠? 2I1이죠? 네. 여기다 집어넣어요. I2는 I1의 2배, 2I1. 그러니까 3I1 나오죠? 3I1. I1 더하기 2I1, I1이네. I1. 그죠? 그럼 I1이 1이고, I2는 2네요. 그죠? 이거 저항 보세요. 2대1이죠, 저항이. 2대1. 그럼 전류는 1대2가 돼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곱해서 같을 거 아니에요, IR이. 그럼 여기 I1이 1A 흘러가는 거고, I2는 2A 흘러가는 겁니다. 다 구했죠? 네, 다 구한 거예요. 그럼 모든 저항을 흐르는 모든 전류를 다 구했습니다. 그럼 BC 사이의 전위차는 여기서 직접 봐도 되죠. BC 사이의 전위차는 2옴에 3A가 흘리니까 여기 6V예요. 6V. 그죠? 그리고 여기 AB 사이의 전위차는 몇 볼트예요? 36. 그죠? 3 곱하기 12 하니까. 둘 더하면 42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기 3하니까 38, 24, 여기 24V. 8, 5에 24V 걸리는 거고, 3, 4, 4오면은 12V 걸리는 거고, 여기 위에 아래 둘 다 6V. 이게 6V잖아요. AC 사이의 전위차, BC 사이의 전위차 6V니까 이렇게도 6V, 이렇게도 6V라는 얘기입니다. 6, 12, 24 더하면 42V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해석할 때는 이거를 하나씩 등가 만들 때는 이렇게 잔가지부터 큰 가지로, 거꾸로 큰 가지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잔가지로 가면서 각각에 흐르는 저항, 전류, 전압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아무리 복잡해도 중에 조금 이제 특별하게 복잡한 회로가 있는데, 그 복잡한 회로를 해석할 때 키르이호프의 법칙이 아주 강력한 해법이 됩니다. 복잡한 회로라는 건, 자, 우리가 지금 가봐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가봐야, 해봐야, 저항이 있어봐야 2개 또는 뭐 3개의 전원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거는 쉬워요. 그죠? 갈림길 있으니까 너 하나 이쪽으로 가고 너 하나 이쪽으로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원이 더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원이 하나 이렇게 더 들어간다거나, 뭐 여기 또 들어갔어요. 여기 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회로가 또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뭐 저기 전원이 또 있고, 자, 이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여기가 하나의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점. 이게 하나의 점. 여기 사이에도 예를 들어서 뭔가 더 있어. 그러면 점이 많아지는 거지. 그죠? 점이 A, B, C, D, E 뭐 점이 다 많아지니까 각각의 전위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또는 전류가 여길 흐르는 전류, 여길 흐르는 전류, 여길 흐르는 전류, 여길 흐르는 전류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걸 다 구해내기가 어려워져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걸 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이에요. 법칙 또는 영어로 보면 룰이라고 돼 있죠. 법칙은 본래 물리에서는 로우죠, 로우,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또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키르이호프의 규칙. 예. 정확하게는 사실 법칙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말로 하자면, 영어도 룰하고 로우는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류에 관한 거고, 하나는 전위차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분기점 법칙, 정션 룰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고리 규칙, 고리 법칙, 루프 룰. 이거를 로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냐?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로라고 해도 돼요. 로라고. 그렇죠? 해도 됩니다. 자, 내용은 아주 쉬워요. 내용은 뭐예요? 이렇게.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은 갈라지는 점이죠. 뭐 마디라고도 합니다. 전기에서는 마디. 마디에 여기 전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정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이렇게 온다고 하고 여기서는 양쪽으로 나간다고 하자. 그럼 흘러 들어오는 건 플러스 값으로 바꾸고 나가는 건 마이너스로 부호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다 더하면 0이다 이런 얘기예요. I3는 0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건 플러스로 바꿔줘야지. 예를 들어서 3 들어와요. 여기 1 나가고 2 나가요. 그러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당연히 0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예. 당연한 겁니다. 또는 이렇게 됩니다. 들어오는 거의 총합 3이죠? 또는 I1이죠, I1. 나가는 것 총합 I2 더하기 I3. 서로 같겠죠. I1은 I2 더하기 I3. 뭐 이렇게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기점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자, 다른 하나 우리가 이제 전류, 저항, 전압이면 이건 전류에 대한 식만 있는 거죠. 그럼 전압에 대한 식도 필요하죠. 자, 전압에 대한 식은 예제에서 볼 거예요. 그냥 예제에서. 이건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전류 전압에 관련된 식이니까.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28.3번 예제를 풀면서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회로가 나왔는데 주어진 건 전압, 배터리의 전압, 주어진 저항의 저항값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전류를 구하려고 하면 잘 안 구해집니다. 여기서 그냥 얼마가 흐를까? 이 배터리하고 이 배터리가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을 공유합니다. 길을. 그러니까 14V가 정확히 여기에 몇 볼트, 이 중에 이 4ohm에 몇 볼트가, 얘가 6ohm에 몇 볼트가 걸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르호프의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전류 법칙을 적용해야지. 그럼 분기점을 찾아야 돼요. 자, 분기점 어디 있어요? 분기점 갈라지는 점 얘기하는 겁니다. B도 있고 C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반을 딱 잘라보세요. 반을 딱 잘라보면 B를 나가서 2로 F로 가서 이렇게 C로 들어가는 거, B를 나간 건 그대로, 아니, 위로 나간 건 그대로 C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오른쪽으로 나간 건 C에서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B에 대한 식이나 C에 대한 식이나 그냥 똑같아요. 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두 개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교재에서는 이제 C점을 썼죠. C점. 그러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또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내가 문제를 풀기 전에는. 그러면 전류의 방향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를 푸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얘는 여기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걸 그냥 I2라고 했어요. I2.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C점을 기준으로 I2가 들어오네. 예. 그리고 I1도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I3 나간다고 가정해도 돼요. 이렇게 가정한 거죠. 뭐 다 들어온다고 해도 됩니다. 다. 예. I1, I2, I3 다 들어온다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예상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식을 써줘야겠죠. I1 더하기 I2는 I3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옵니다. 분기점식 I1 더하기 I2는 I3. 이런 식이 먼저 하나 나와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리 규칙이 어려운데, 고리 규칙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 닫혀 있는 이렇게 네모를 칠 수 있잖아요. 네모, 그렇죠? 이렇게 닫혀 있죠, 완전히 내부와 외부가. 이게 아래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사실 이 큰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큰 회로. 이것도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이는 작은 고리만 생각하면 돼요. 굳이 큰 고리 생각할 필요 없이 작은 고리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화살표를 고리 방향대로 화살표를 그리세요. 고리의 방향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도 관계 없습니다. 이 아래에도 똑같이 이것도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도 돼요. 얘는 시계, 얘는 반시계, 뭐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숫자 1, 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리, 두 번째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고리에 대한 고리 규칙을 쓰는데, 고리 규칙은 점 어느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2점에서 시작할 거다. 그러면 2점에서 그 고리를 다시 이렇게 그려도 돼. 고리를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렇게. 2점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2점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전원을 지나죠. 고리 여기 지나갈 때 자기가 직접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 양전하가 지나가잖아요. 전원 지나죠. 6ohm의 저항 지나죠. 4ohm의 저항 지납니다. 그러면서 전위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하나하나씩 그냥 메모하는 거야. 14V를 지나가는데 전원을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나가야 전원이 높아지는 거잖아, 전압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겠죠, 전위가. 그럼 14V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14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가 여기 6옴을 지나가죠. 고리 방향대로 가면. 그런데 우리가 전류의 방향대로 지나가야 전위차가 떨어지죠. 저항은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전류 방향대로 지나가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나가야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얘는 고리는 지금 왼쪽으로 지나가고 시계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지나가고 있죠. 그럼 전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얼만큼? IR만큼, I만큼, 6, I1만큼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고객길을 올라가는 거죠. 고객길을. 그죠? 떨어져야 이렇게 가야 떨어지는 건데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전압을 또 만나죠. 전원을. 근데 얘도 이렇게 지나가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나가는 거니까 또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V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을 지나죠. 저항을 지나는데 그럼 여기 전류는 어디 있어요? 전류는 여기 I2가 여기 지나는 전류죠.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거니까 I2가 4옴을 지나죠. 그런데 고리의 방향대로 전류의 방향대로 고리 방향을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시계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떨어지겠죠. 전류의 방향대로 저항을 지나면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4 I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I2.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원래 자리까지 돌아왔죠. 전체 변화된 건 0이 되는 겁니다. 0.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위에 분기점 규칙 밑에 있는 고리 규칙이에요. 고리 규칙. 그래서 고리 규칙에서는 닫힌 회로에서 장치를 지날 때마다 전위차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전위차를 다 더하면 한 바퀴에서는 그냥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온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고리에 대한 고리 규칙, 두 번째 고리에 대한 고리 규칙. 더 쉽죠? 얘는 장치가 3개밖에 없어요. 책을 안 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화면만 보고 식을 입으로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모양이 아니라 소리를 내라고, 소리를. 읽어 보시라고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먼저 점을 하나 정해야겠죠? 어느 점에서 시작할지. 자, 마음속에 점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그런데 되게 이제 우리 글자 쓸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쓰지만 이렇게 또 그림 그릴 때는 시계 방향으로 많이 그리죠. 그래서 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쓴다면, 자, 저는 C점부터 정했습니다. C점부터. C점을 D점 가서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첫 번째 저항을 만나죠. 저항을 만나는데 내 고리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하고 같아요. 전류 I3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금. 그럼 전류 방향대로 저항을 지나가면 떨어지죠. 에너지를 쓰니까요. 이 I3가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없네요. 자, B점 갔다가, 자, 고리는 내가 정한 고리는 요 고리니까 10V의 전원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겠죠. 더하기 10. 그리고 또 전류의 방향대로 또 지나가죠. 저항을. 그러면 6I1 떨어지죠. 이렇게 식을 써주는 거예요. 다시 시점으로 돌아왔으니까 더하면 0 되죠. 자,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헷갈려서 자꾸 이렇게. 전원은 괜찮아.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저항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써야 되는데 플러스로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틀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전류식 I1 더하기 I2는 I3 요 식하고 3개의 식이죠. 그러면 I1, I2, I3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연립방정식 푸는 건. 자, 책에도 푸는 방법을 잘 소거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해봤더니 I1은 2 나오고 I2는 마이너스 3 나오고 I3는 마이너스 1 나왔어요. 자, I2 가보죠. I2 나는 이렇게 흐를 거라고 예상하고 구했는데 I2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그죠? 마이너스 2. 이 얘기는 마이너스 3.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위로 3A가 흐른다 이런 얘기죠. 위로. 또는 이 방향대로 3A가 흐른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제 그림에 와서 이걸 바꿔주면 돼요. 굳이 바꿔줄 필요는 없지만, 예, 나중에 볼 때 이제 헷갈리니까 I3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가 아니라 이쪽으로 1A 흐른다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이렇게 I3를 지워줄 필요 없이 1A 어떻게 써요? 1A 방향대로. 즉 이 저항을 지나는 전류는 이렇게 1A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각각의 소자의 전류를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딱 보면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표현해 놓으면 이게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복잡한 회로는 복잡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장치에다 다 써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3A 이렇게 뭐 몇 암페어 이렇게 해도 1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식으로. 자, 이러면 돼요. 이러면 키르호프의 법칙까지 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나오면 잘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연습 문제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문제가 또 학교에서도 다 체크해 놓은 문제니까 같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RC 회로만 할 거예요. 오늘은 RC 회로까지만. 근데 RC 회로가 어렵긴 한데, 쉽게 하면 또 금방 끝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28.4절에 RC 회로 봅시다. 자, RC 그랬을 때 이 R은 저항을 얘기하는 거고 C는 축전기죠. 그래서 저항과 축전기가 연결된 회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C는 축전기니까 충전을 하거나 전하를 집어넣는 과정을 충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충전. 들어가 있는 전하를 다시 빼는 과정을 방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충전은 들어가고 방전은 빠지는 거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시간에 따라 변화, 그죠?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들어갈 때 채워줄 때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차 있는가, 전하가 얼마만큼 들어갔냐 이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전하량 그리고 전하가 들어가는 과정이 그 전류죠. 흐르는 과정, 그죠?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 이거를 좀 보기 위한 겁니다. 시간에 따라 전하 또 전압을 볼 수도 있겠죠. 특히 축전기에 전이차가 얼마냐. 그래서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를 시간에 따라서 VC 볼트, VC. 이걸 이제 구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충전은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R과 C가 있죠. 저항과 축전기를 이건 여기서는 직렬만 다뤄요. 직렬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3단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 단자를 A로 옮기면 배터리가 연결되는 거죠. 하나의 배터리가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배터리가 연결되는 거고 B로 옮기면 배터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배터리는 연결이 안 되고 여기 RC만 이렇게 연결되죠. RC만. 여기서는 배터리까지 이렇게 회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초기에는 이 축전기에는 전하가 들어있지 않은 중성 도체 2개로 되어 있는 이런 축전기예요. 전하가 없으니까 요 양단에는 전이차도 없겠죠. 그죠? 양단의 전이차도 0입니다. 자, 배터리를 연결하면 이 순간을 t는 0이라고 잡어요. 시간이 0인 상태. 맨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하자마자 그때부터 배터리가 일을 합니다. 그죠? 배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플러스에 연결된 금속판에서 음전하를 빼앗아 옵니다. 그걸 갖다 어디다 쌓아요? 반대쪽에 갖다 여기다 쌓겠죠. 그래서 여기 기호의 부가 왼쪽에 축전기 왼쪽에 플러스 오른쪽에 마이너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전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처음에 비어 있으니까 전하를 잘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가 0이라고 그랬죠. t는 0일 때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가 0입니다. 그래서 쌓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V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쌓을 수 있냐? 배터리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가 자기 자신의 전이차 기전력 값하고 똑같으면
더 이상 못 쌓는 거지. 다 쌓았으니까.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되기 전까지는 전하를 계속 갖다 쌓아야 되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는 시간에 따른 함수가 되고 이 양단에 여기 전하 쓰이는 전하 Q도 시간에 따른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Q는 처음에 0이었죠. 처음 T는 0일 때 비어 있다고 했잖아. 초기값이. 그죠? 0. 이걸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그랬다 시간이 점점 많이 흐르면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뭐 아주 많이 흘렀다고 합시다. 그냥 극단적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전하가 꽉 차 있겠죠, 여기. 근데 나중에 꽉 차 있는 전하를 Qmax라고 한 거예요. 책에는 Qmax. 그냥 대문자 Q로 써도 되는데 굳이 max라고 붙여줬어요. 그냥 난 귀찮아. 여기 쓰니까 그냥 Q라고 할 겁니다. 자, 전류는 어떻게 변할까 봤더니 전류는 자, 맨 처음에 전류가 잘 들어가겠죠. 전하를 잘 집어넣어 줄 수 있잖아. 그럼 처음 전류는 아주 큰 전류 I, 대문자 I라고 쓰겠습니다. Imax, 이것도 책에는 Imax. I가 흐르다가 나중에 꽉 차면 더 이상 못 넣을 거 아니에요. 나중엔 전류가 0이 되겠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이것만 알면 내용은 대충 다 돼요. 근데 이제 요 사이, 임의의 시간, T일 때, 시간이 주어지면 전하 얼마쯤 들어와 있지? 그때 흐르는 전류 얼마지?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자, I가 변하고 있는 것 때문에, Q가 변하고 있는 것 때문에 I가 생기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전류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Q의 변화량이죠. 여기 지나가는 Q의 변화량인데 그 Q는 여기 다 쌓이고 있잖아. 측정기에. 그래서 dQ, dt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I는 dQ, dt. 그렇죠? 그러니까 I를 사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Q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Q 하나만 열심히 구해놓으면 I는 미분하면 되거든. 그렇죠? Q를 미분하면 전류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Q가 문제예요. Q가. 또는 I를 구해서 적분해도 Q가 구해지겠죠. 근데 적분은 왠지 좀 꺼려지잖아. 그치? 적분은 왠지 꺼려져요. 왜 적분상수라는 게 초기값 적분상수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은 필요 없잖아요. 미분상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미분하면 돼요. 미분은.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회로를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앞에서 배웠던 키르호프의 법칙을 여기 적용하는데 뭐 분기점 법칙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분기점? 여기 다 연결된 게 아니잖아. 한쪽만 연결되지. 그죠? 선택 스위치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분기점이 아니라 고리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리 규칙 어때요? 전원이 가해주는 전압 마이너스 축전기의 전이차 VC예요. 앞에 돼 있겠죠. 여기 이 식이 없네요. 식을 만들어. 물론 이제 이거 전에 식이 뭐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 VC 축전기 지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떨어지죠. 저항 지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죠. 이게 0 되는 겁니다. 한 바퀴 다 돌아가면. 그렇죠? 그래서 V는 C분의 Q니까 여기 C분의 Q라고 써준 거고 V는 IR 써준 거예요.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미 I는 dQ, dt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I를 dQ, dt로 바꿔요. 그게 이제 아래 식입니다. 다음 페이지식. 여기 돼 있구나. 여기 이렇게. 뭐지? 이게 갑자기 식을 써놓고 이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E는 마이너스 C분의 Q 마이너스 R dQ dt. 자, IR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IR 이렇게 써준 거. 이렇게 침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요 식입니다. 이거를 dQ dt만 남겨놓고 다 이항해 버린 거죠. 이렇게 양변을 R로 나눠줘야겠네요. 그럼 R 분의 입실론 마이너스 RC분의 Q인데 여기 이것도 통분해요. 아예 RC, EC로 이렇게. 그러면 요 식이 나오잖아요. 괜히 단계를 많이 밟았네요. 이것도 RC로 통분해서
순서 바꿔서 마이너스 붙여주고 q 마이너스 c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그 미분 방정식 풀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수학 시간에 1차 미분 방정식 풀 때 변수 분리로 풀리는 건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죠? 좌변은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래로 가져가야겠다. 여기 q-c로 양변을 나눠주고 dt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q-c분의 dq가 돼서 q에 대한 식이죠. 우변은 이거 상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t에 대한 식이죠. 좌변은 q의 식, 우변은 t의 식이에요. t의 식.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그죠? 인테그랄. 자, 변수니까 q는 처음 값이 0이었죠. 주어지는 거야. 0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t일 때 어떤 q. 시간은 처음 시간 0으로 잡고 어떤 시간 t. 이렇게. 그죠? 적분의 상한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q분의 dq잖아. q분의 dq는 적분하면 ln 나옵니다. ln. 그죠? ln q-c -c. 이거는 적분을 해서 ln q-c죠. 본래 ln q-c를 요거 정적분이니까 0부터 q까지 해준 거죠. 이렇게 0부터 q까지. 그럼 0 넣으면 그냥 0이니까 요거 나오고 q 넣으면 이거 할 줄 알겠죠? ln q-c입니다. 그죠? 괄호 안 써줘도 되는데 이거죠. 이거 q가 변수고 0부터 얘는 변수 q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값 q. 그죠? 이건 변수 q. 이건 어떤 값 q. 그럼 q 집어넣으면 ln 그냥 q-c q에다 q 집어넣으면 q-c ln q-c 되는 거고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ln -c죠. 근데 ln은 빼주면 안에 집어넣어서 진수를 집어넣어서 분수로 만들어줄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c분의 q-c. 우변은 rc분의 여기 숫자 1이니까 1 적분하면 t잖아요. 그냥.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뭐야. 이렇게 그죠? 미적분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잘 하리라 생각하고 넘어가서 이걸 q에 대해서 정리해 줘요. 그것도 같이 해볼까요? 예. 또 하라 하면 안 하니까 눈으로만 보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시험 문제 내면 안 되겠지. 미분 문제니까 수학 시간에 이제 하는 거고. 자, 이거 l은 어떻게 없어져요? 미스로 지수를 취해주면 되죠. 자연록으로 미스로. 그러면 ln하고 2는 같이 없어지고 요거만 남죠. q-c c는 c 나누기 -c죠. -c는 우변은 exponential rc분의 t 나옵니다. 이걸로 곱해줘요. 그리고 양변에 이걸 더해주면 좌변에 q만 남겠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qmax로 바꿔준 거지. 이렇게. 복잡한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난 죽어도 못하겠다. 수학은 너무 싫어. 그럼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공돌이잖아. 그렇죠? 잘해야 돼요. 이건 내 전공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지수함수는 어떻게 그려요? 지수함수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지수함수라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갈수록 급격하게 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2의 마이너스 t는 어떻게 그려요? 역수죠, 역수. 역수니까 어떻게 돼요? 0의 역수는 무한대. 무한대에서 0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자, 역수니까. 근데 요거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생각해주면. 이거에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죠? 요거에 1 더해주는 거지. 모양은 똑같겠죠? 살짝 위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분의 1 또 마이너스 부 뒤집어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0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Q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값까지 계속 근접해 나갑니다. 그 최종적인 값이 그냥 Q라고요. 0에서 시작해서 전하량이니까 결국에 TQ가 되죠. 점근선으로 갑니다. 그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Q가 돼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C가 된다고. T가 0일 때 얼마예요? T가 0이면 1이죠. 1. 0승이니까 1. 1-1이면 0이잖아. 그죠? T가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의 역수니까 0이죠. 1-0이니까 이것만 남는 거지. 시작은 0에서 최종은 C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0에서 시작해서 C가 된대. 이렇게. 자, 이렇게. 점근선입니다. 이걸 점근선이라고 하지 않잖아. 이거는. 그죠? 예. 내용이 뭐냐. 축전기가 처음에 비어 있었네요. 처음에 잘 들어가겠지. 비어 있으니까. 슉슉슉 잘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안 들어간다. 예. 그럼 얘를 미분하면 전류가 나오겠죠. 미분하면 전류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식, 이렇게 주어진 식을 미분해요. 이 식을 미분해 볼까요? 예. 수학 시간에 잘 하지만 이건 상수잖아. 맨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떨어져 나가죠. 그럼 뒤에 있는 얘만 미분해 주면 되겠지. 근데 지수함수 미분해도 똑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있겠지. 근데 요거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로 곱해지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있는 거고, 여기 RC분의 본래는 RC분의 1인 거죠. 예. 시간에 여기 RC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RC분의 1 해주면 C는 약분되고 R분의 2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 전류란 얘기예요. 처음 전류. I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걸 외워두세요. 요거를. 뭐 굳이 외워두면 요 항, 그죠? 예. 1 마이너스 이것까지.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함수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t의 형태니까 어떤 값, 주어진 값에서부터 감소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값은 여기 앞에 있는 상수가 결정해 주는 거죠. 처음에 0이면 t 0이면 1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초기 전류 i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류가 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전류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대 공대면 1차 미분, 1차 미방, 그죠? 1차 미방을 적분에 의해서 구해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이 좋아지면 2차 미방. 2차 미방은, 자, 1차 미방은 지금 축전기 하나 있을 때니까 1차 미방. 축전기가 2개 있다, 회로에. 그럼 2차 미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차 미방. 미지수가 2개잖아, 그죠? Q1, Q2 미지수가 2개니까. 2차 미방을, 그래서 1차 미분 연립방 정식이 되겠네. 그렇죠? 1차 미분 연립방 정식. 그렇지 않고 이제 2차 미방은 시간에 대해서 뭐 제곱의 형태로 미분, 2번 미분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dq, dt 1차잖아요. 1차. 그죠? dq, dt 있는데 이게 d제곱, q, dt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2차 미방 푸는 거는 이제 여러분 전공에서 하죠. 전공. 그렇죠? 2차 미방.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1학년 말이나 2학년, 지금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2차 미방 푸는 전공도. 예. 예. 여러분 많이 가봐야 2차 미방이에요. 여러분 전공에서. 4학년 때 가봐야, 4학년 때까지 가봐야 3차 미방 어차피 못 풀어요. 3차 미방 푸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2차 미분까지는 풀 수 있지만 3차 미방은 특별한 경우만 풀지 못 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해석적인 방법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컴퓨터가 이거저거 다 넣어보는 거야. 컴퓨터도. 근데 컴퓨터는 빨리 푸니까 이거저거 막 넣어서 풀어서 컴퓨터는 풀어요. 사람은 못 풀어요. 여러분 전공에는 2차 미분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기계면 기계, 장치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전기면 전기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그리고 무슨 전공이 있어요 또? 빛이면 빛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광학과 이때 빛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대에서는 2차 미분을 잘 풀면 다 전공이 다 끝납니다. 그죠?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나 공대 나왔어. 얘기할 수 있다고, 어디 가서.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더 해석하는데요. 조금 더 해석해 보는데,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죠? IT는 시간에 따라서 처음 전류, 여기 II, 그죠? 처음 전류 곱하기 형태가 익스프레셜 마이너스 RC분의 T 제곱. 이걸 외워야 돼요. 알겠죠? 나 미분 방정식 안 풀겠어. 그럼 외우겠다는 얘기잖아. 이걸 외우면 되는데, 자, 시간이 0일 때는 요 I예요.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그냥 0으로 근접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요 값이 1이 될 때, 요 지수가 1이 될 때, 그러니까 T의 분모 분자가 같을 때네요. T가 RC가 될 때 전류는 얼마 나와요? 전류는 요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2의 역수 그냥 2분의 1이죠. 2분의 I가 나옵니다. 2분의 I. 그죠? 2분의 1이 0.368이에요. 2분의 1이. 그래서 0.368, 약 0.37. 368까지도 힘들어 쓰기가. 0.37 I가 나오죠. 처음 전류의 37%까지 떨어져요. 어떤 시간이 지나면? RC가 되면, RC. 그래서 요거를 그리스 문자에 타우 이렇게 씁니다. 타우. 그래 놓고 시간상수라고 해요. 시간상수 타우는 처음 값에서 37%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요것도 지수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요거를 또 초기 값으로 두잖아. 그럼 다시 이 값의 37%가 떨어지는 시간도 똑같이 RC예요. 지수함수니까 이게 지수잖아요. 지수. 똑같이 RC. 또 요거의 37%는 또 떨어지는 시간도 RC. 그래서 RC의 한 4배를 지나잖아요. 그럼 1%밖에 안 남아요. 0.37 곱하기 4제곱 해봐. 4번 지나는 거죠. 0.368의 4제곱.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2% 이하. 그죠? 1%밖에 안 남는다고요. 이걸 0.37로 계산하면 근사값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의 다 없어진다고. RC의 한 서너 배, 4배 정도만 시간이 지나면 전류는 거의 없어진다. 이게 전류가 지금 전하를 채우고 있죠. 전하는 증가하는 겁니다. 얘는 또 시계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Q는 시간에 따라서 여기 최종값, 이건 최종값을 써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얘가 T가 1이, RC가 되면 여기 1이 되면 그때는 0.368이 아니라 1 마이너스 0.368이죠. 그래서 최종값의 약 63%까지 이미 충전이 완료가 됩니다. RC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RC가 지나잖아요. 그럼 요 값의 63%까지 또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거 역시 RC의 한 서너 배 정도가 지나면 거의 다 충전이 완료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63%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RC를 곱한 게 정말 시간이냐? 예, 시간이냐? 확인해 봅니다. 저항은 I분의 V죠. 축전기 C는 V분의 Q.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 그럼 VV는 약분돼서 I분의 Q인데 Q가 IT라고 그러잖아요. Q가 IT. 그러니까 전류 시간만 남겠죠. 그죠? 예. 시간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물어봐요. 이게 시간의 함수임을, 시간의 차원임을 증명하라. 예. 증명 간단하죠. 예,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C 이름도 간편하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회로가 RC 회로예요. RC 회로의 시간 상수는 RC입니다. 그죠? 예, 그럼 곱하는 거지? 방전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충전하는 거 28.4번. 자,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 즉 비어있는 처음 전하가 0인 축전기가 있고 저항기를 그림과 같이 전지에 연결했는데 지금 그거죠. 12V 전원 그리고 5마이크로페럿의 축전기.
그리고 0.8 메가옴, 그죠? 0.80만 옴을 연결했습니다. 자, 시간 상수 구하고 최대 전하량 구하고 이런 거 다 뭐예요? 그냥 Q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Q 시간의 함수.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자, QT만 구하면 다 끝난다고요. QT. Q는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충전이니까. 언제 끝나요? Q가 될 때까지 끝나는 거죠. 대문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 아예 모르면 공식을 외우세요. 이렇게. 자, 이건 최종값이다. 최종값은 CV겠죠? CV. 그죠? Q는 CV 전원의 전압하고 같아질 때까지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이거예요. 이거. C는 얼마예요? 5 마이크로페럿. 그래서 여기 C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전압은 12V. 끝났죠? 그죠? 이렇게. 괄호 1 마이너스 이렇게 RC 값 구해야죠. RC 두 개로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R은 8 곱하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직접 써보죠. 시간이 넉넉하니까 8 곱하기 10의 5제곱. 그렇죠? 단위 생략하고 C는 5 마이크로죠. 이거 빼먹는 사람 많아요. 5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러면 4네요. 4. 단위가 뭐라고요? RC 회로의 시간 상수 RC. 4초가 나온 겁니다. 4초. 시간 상수가 4초다. 여기 보시면 4초 구해져 있죠. 예. 그리고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죠. RC분의 T니까 4분의 T. 60 나오나요? 이것도 계산하면 뭐가 잘못됐네요. 단위가 마이크로 뒤에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틀리고 직접 붙여줘야죠.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그죠? 요거잖아요. 요거. 60 곱하기 마이너스 6승이니까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헷갈리면 그냥 6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그려 놓으면 돼요. 책에는 요거 뒤에 곱하기 10을 여기다 써줘야겠지. 여기다가 그죠? 아니면 이걸 마이크로로 바꿔주든가. 마이크로 전하니까 마이크로 쿨롱. 이러면 되겠네요. 마이크로 쿨롱. 그죠? 전하량이니까. 이걸 또 페럿 이렇게 써놓으면 또 단위에서 망하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죠? 이렇게. 그럼 이 최종 값으로 60 마이크로 쿨롱이 처음에는 0이었고요. 그래프까지 그려요. 점근선 그려주면 끝. 이렇게 그죠? 60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단위 있네요. 마이크로다. I는 DQDT니까 이거 미분하면 되죠. 그냥 미분합니다. 앞에 있는 항은 상수니까 미분해도 없어지고 앞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60에 곱해주면 15죠. 15. 그죠? 그래서 15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수함수 그대로 써주고. 그럼 전류는 15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15에서 시작해서 0으로 점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 굳이 또 써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비례한다. 4분의 t에 이렇게. 너무 친절하네요. 여기까지 써주면.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충전은 이렇게 되고 방전은 더 쉬워요. 자, 방전은 더 쉽습니다. 방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그림으로 가보면 배터리를 제거해 버렸죠. 그죠? 스위치를 아래로 딱 연결하면 배터리가 없어지잖아. 그럼 배터리 있을 때의 시기, 지금 배터리의 기전력 있을 때의 시기 요 시기잖아요. 원래 시기에. 그죠? 배터리 없어졌으니까 지워버리면 돼. 그냥 0으로. 요거만 남는 거죠. 요거 풀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28.11 시기 뒤에는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요 식으로. 그죠? 28.11식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자, I는 DQDT니까 DQDT로 바꿔줘요. I는 DQDT. 그래서 순서만 바꿔주고 이항해 주는 거죠. 그럼 미분 방정식은 상수항이 없는 미분 방정식이니까 훨씬 더 잘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미분해도 모양은 똑같이 유지되고 이거 마이너스 RC분의 1만 앞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이게 처음 값이죠. 처음 값. 미안합니다. 처음 값에서부터 이렇게 Q가 쭉 이렇게 점근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전류가 아까 흐르는 전류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죠. 처음 흘렀던 전류하고 반대 방향. 공기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공기 탱크에 공기를 충전할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야 공기가 들어가겠지? 공기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똑같아요, 이거랑. 기계공학에서 하지, 기계공학에서. 그죠? 탱크에 집어 충전하려고 그래. 여기 전기에서는 전원, 전압. 이게 축전기에 되는 거예요, 축전기. 자, 이렇게. 축전기의 용량. 이거는 똑같은 문제예요. 충전해 주려면 공기 불어넣어 줘야겠지. 자, 다 꽉 찼어요. 꽉 찼습니다. 마개를 딱 막아버렸어. 그럼 배터리 치워버린 거죠. 자, 풍선이죠. 풍선. 쉽게 표현하면 풍선. 풍선의 입구를 열어버렸어요. 어떻게 돼? 안에 들어가 있던 게 한 번에 빠져나오겠지? 쭉 빠져나옵니다. 들어가는 건 플러스면 나오는 건 마이너스잖아요. 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열리면 잘 나오겠지?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속에 있는 게 줄어들잖아. 그죠? 압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나오는 게 없어지겠지. 들어있는 것도 없어지고. 들어있는 것도 없어지고 나오는 것도 없어지고. Q도 요 모양이고 I도 요 모양이죠. 그죠? 들어갈 땐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 처음에 비어 있었으니까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나중에 꽉 차면 더 이상 안 들어가겠죠. 네. 자, 들어갈 때 잘 들어가죠. 꽉 차면 안 들어가겠죠. 전류 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굳이 이제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전하는 거 어딨죠? 이건가요? 네. C인 축전기 RC 회로예요. 방전이 된다. 축전기의 전하량이 이건 어느 때의 전하량이죠? 어느 때의 전하량이 처음 값, 초기 값에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대로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Q가 처음 값에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죠? Q니까 Q의 모양이 어땠어요? 본래 Q의 모양이 치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입니다. Q에 대한 변수를 이렇게 이제 이게 조건이죠. 양변에서 Q가 약분이 되고 구해주면 T를 구할 수 있겠죠. 로그를 취해서 여기 2를 없애주려면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죠. 로그 마이너스 로그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T는 RC ln 4. 그죠? ln 4. 원래 절반이 될 때는 ln 2입니다. 그죠? ln 2. 절반이 될 때는. 근데 지금 4분의 1이 되는 때 ln 4. 8분의 1이 되는 때 ln 8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RC의 여기 ln4가 1.39 정도 되죠. 1.39 시간 상수의 1.39배. 시간 상수만큼 지나면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37%로 줄어든다고. 근데 지금 25%까지 줄어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간다 이런 얘기죠. 시간 상수만큼 지나면 1RC면 37%만 남는데 지금 4분의 1까지 줄어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간 거죠. 2RC까지는 안 간 거고, 2RC까지는 안 간 거고,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박이 있으면 RC보다는 크고 2RC보다는 작겠지. 이렇게 이 사이 어디겠지. 자, 축전기의 방전이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는 줄어들죠. 자, 에너지 충전할 때 에너지 축전기에 들어가는 거고 빠져나오면 에너지 줄어듭니다. 이 문제 시험에 잘 나와요.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때는 에너지가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에너지는 에너지식을 써야죠.
Q로 나타나야 되는데 2C분의 Q의 제곱이죠. C는 상수니까 용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 용량 하나 두고 2C분의 Q의 제곱으로 쓴 겁니다. 이거를 2분의 1 QV 이렇게 쓰면 안 돼요. 2분의 1 QV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Q도 변하고 V도 변하는 거니까 둘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2C분의 Q의 제곱 써놓습니다. 이게 축전기에 들어있는 전기 에너지죠. 근데 Q의 제곱 하라 했으니까 Q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Q의 제곱 익스포넨셜 이거 지수는 2배 해줘야 제곱이 되는 거지. 예, 뭐 이런 수학은 여러분 잘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처음 값에 4분의 1이 되라. 처음 값은 얼마예요? 2C분의 Q 전체의 제곱이죠. 요게 처음 값이라고 요게 처음 값. 그죠? 그럼 얘가 4분의 1이네요, 이게. 그죠? 처음 값에 4분의 1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요 놈이 4분의 1. 그냥 바로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게 시간 t일 때인데 처음 값에 4분의 1이 되라.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RC ln4가 됩니다. 2분의 1 RC ln4.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더 덜 가는 거죠, 시간상. 그죠? 예. 그래서 0.693 타우 정도. 0.693 RC. 시간 상수에 아직 시간 상수도 안 지난 거지. 0.7 정도. 0.693 RC. 뭐 ln4 놓고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는 훨씬 더 비율상 빠르게 감소하는 거죠. Q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고, 요 문제는, 이 문제는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제. 반감기. 여러분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거 반감기 있죠? 요즘 하도 방사성 동위원소 인기가 많아갖고,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자, 지금 우리 하는 게 뭐예요? RC만큼 시간이 지나면 얼마로 줄어든대요? 약 37%로 줄어듭니다. 처음 값에. 그러면 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요거보다 시간이 좀 덜 걸리겠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남은 값이 Q가, 그죠? Q가 처음 값의 절반. Q에 대한 시간 분류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 놓고 시간을 구하면 그때의 시간이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0.693 타우예요. 앞에서 봤던 거하고 시간 똑같죠? 0.693 타우. RC의 0.693배. 그죠? 이런 시간이 반감기입니다. 뭐 핵 붕괴할 때도 공부하고, 이거 많이 나오잖아. 뭐 풍선에 있는 바람이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이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Q는 처음 값에, 그죠? 처음 값에 2분의 1의 이거 반감기의 2분의 1이죠. 처음 값에 2분의 1의 t 2분의 1분의 t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반감기랑 같은 시간이 지나면 절반만 남고 반감기의 2배 시간이 지나면 4분의 1이 남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Q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이거는 똑같은 거죠. 반감기 t의 2분의 1승을 구하니까 얼마가 나왔다고요? ln2죠. ln2 RC ln2 이게 RC ln2예요. ln2가 맞나요? 2의 RC 타우분의 t 하니까 2분의 1이죠. 양변을 로그 취하면 ln 해주면 여기 ln 그래서 타우분의
t가 ln2 마이너스 ln2 그죠? 따라서 t는 rc ln2죠. 여기 ln2잖아요. 여기 ln2 그죠? ln2 타우 ln2. 그래서 타우는 반감기로 표현하면 반감기 t의 2분의 1승. 여러분들 해보세요. 요거 다시 t가 rc ln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28장까지는 다 하고, 물론 이제 28.5절을 하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 살림살이에 관련된 거잖아. 진짜 전기. 우리 집에 있는 전기가 어떻게 돼 있는가? 천장 뜯어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 뭐라도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데 전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거 하면 이걸 하고 해야 돼요. 이걸 하고 그죠? 그냥 뜯었다가 황천길 갑니다. 그죠? 감전되거나 뭐 아니면 다 고장 나요. 집에 있는 전기 그죠? 잘못 건들면. 그래서 아예 안 건들지.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은 전기를 전혀 몰라. 아예 안 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 공사 업체가 있어요. 공사 업체나 아니면 우리 전파사 아저씨 전기 철물점 아저씨를 부르잖아요. 그치? 아니면 진짜 기술자를 부르든가 고장이 있으면.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연습 문제 이게 7번, 8번, 12번, 13번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서 그 과제 해주는 거라고 너무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보시고 선별해서 이거 풀어서 올려주긴 할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야 시험에 일단 고득점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땐 이 클래스 언제든 이용하시고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